예, 잠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예, 계속해서 ASP.NET 코어의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프롬 바디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안현무님께서 발표 계속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옆에 있는 채팅창에 바로바로 그 질문 답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거나 아까처럼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또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SP.NET 코어의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SP.NET 코어의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프롬 바디에 대한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안현모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윈펌을 조금 하고 지금은 웹 MVC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코어를 도입하려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주로 커뮤니티 활동도 좋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단내 C샵 개발자 모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도 블루포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이제 웹을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해보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NET 코어 MVC에서 파라미터의 처리, 그리고 프롬 바디의 사용과 주의사항, 그리고 폼 데이터와 이제 프롬 바디의 혼용 시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혼용이 잘 안 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빠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되게 긴장이 좀 많이 돼갖고 가능한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라이브로 하는 거라 되게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HTTP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변수를 서버로 이제 전송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클래식 ASP나 ASP.NET 웹폼을 해보셨으면은 많이 익숙하실 리퀘스트, 그리고 리퀘스트에 대한 쿼리 스트링, 그리고 폼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ASP가 아니더라도 JSP라던가 다른 쪽도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죠. 그리고 ASP.NET MVC부터는 이 MVC를 많이 안 아예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좀 난감하신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가 들어가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가 좀 빗나가네요. 액션 메소드의 이제 메소드의 파라미터, 저희가 메소드 이제 가로 열고 하는 파라미터 쪽에 이제 바인딩 되는 형태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마 스프링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인풋 네임에 따라서 데이터의 이제 그 변수가 자동으로 바인딩 되고 동일하게 위쪽에서 썼던 리퀘스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코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NET 프레임워크 MVC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폼 메소드에서 인풋 네임이 파람1, 파람2, 파람3 해서 대괄호에서 콜1, 콜2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헬로우라는 파람1이 요 오른쪽 컨트롤러 메소드의 인덱스라는 곳으로 가서 보이시죠? 이쪽 인덱스로 이제 넘어가서 파람1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파람2는 인트 형태로 만약 안 된다면은 이제 이건 기본값이니까 0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파람3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로 파람3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파람3 내부에 있는 콜1, 콜2 그 프로퍼티에 자동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리스트 형태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 001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스트의 데이터 모델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변수 바인딩이 됩니다. AJAX를 써볼 건데요. jQuery AJAX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도 많이 쓰실 거예요. 요즘 바닐라가 유행하긴 하지만 아직도 jQuery는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부트스트랩 4까지는
아직 jQuery가 일단 기반으로 돼 있으니까요. AJAX 형태를 이게 보시면은 뭐 타입이나 URL 같은 건 동일하고 뭐 데이터 타입은 이제 저희가 반환받는 형태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렇게 JSON 객체로 받죠. 그러니까 넘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파람1, 파람2, 파람3를 객체로 이렇게 해서 파람4 같은 경우에 어레이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은 이게 jQuery 내부에서 그 전송될 때 이런 형태로 변환이 돼요. 아까와 동일한 형태죠.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네이밍이 변환이 되고 리퀘스트 폼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이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 동작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엑시오스나 이제 뭐 HTTP 클라이언트에서 스트링 컨텐츠를 이용해갖고 아예 바디에다가 그 데이터를 객체 자체를 그냥 뭐 시리얼라이즈를 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그냥 바디에다가 전체를 넣어버리면은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실 프롬바디라는 그 어트리뷰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티켓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링을 해서 하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코어부터는 이제 프롬바디라는 그 어트리뷰트가 생겨서 프롬바디를 써서 내가 저것을 바디에서 가져오겠다. 그리고 바디에서 가져온 것을 이 모델에 바인딩하겠다라는 형태로 그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겠죠. 이 바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면은 글자 그대로 이제 바디 내용을 가져다가 이 모델 바인딩에다가 넣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피들러를 통해서 보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 컨텐츠 타입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디는 일단 JSON 그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그 받는 쪽에서 컨트롤러 쪽에서 보시면은 HTTP 호스트로 받겠다. 뭐 이거는 이제 API 뭐 설정이니까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받는 쪽에서 from body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딕셔너리 스트링으로 이 JSON 스트링을 이걸로 변환을 해서 받겠다라는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즉 from body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이저 포인트를 쓰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은 이제 그 폼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폼 데이터는 읽을 수가 없게 되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스트림 리더로 읽어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다시 읽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내용인데 그냥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런 형태로 바디를 읽어올 수 있다.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내용은 그냥 리퀘스트 바디를 스트림 리더로 읽어오는 내용입니다. 프롬 바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프롬 바디가 있고 프롬 폼에서 가져오는 그리고 뭐 프롬 헤더, 뭐 쿼리, 라우트,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쿼리랑 뭐 라우트 그리고 폼 정도겠죠. 근데 프롬 바디랑 프롬 폼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디 부분에 폼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포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프롬 바디가 읽어오게 되면은 프롬 폼을 같이 쓸 수가 없고요. 프롬 바디를 다시 프롬 바디를 2번 이상 이렇게 쓸 수도 없어요. 반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프롬 바디에서 int a에다 넣고 프롬 바디에서 int b 뭐 이렇게 해서 JSON 객체를 알아서 좀 컨버전 해갖고 a, b를 나눠서 받겠다 이런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롬 바디와 프롬 폼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고요. 이 규칙의 이유는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MS DOCS 쪽에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은 한 번만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한 번 쫙 읽어와서 바인딩하고 그 본문에 대한 스트링을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게 그 폼만 그 바디랑 같이 못 쓰는 거고요. 당연히 쿼리라던가 라우트 같은 거는 그 있는 쪽이 뭐 URI라던가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URL 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from route에서 id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o를 가져올 거고 from query p 그리고 p2 있다면은 여기서 물음표를 넣고 뭐 p는 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from body는 input 즉 body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과 폼은 혼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코어 3.0부터는 이게 제이슨 시리얼라이즈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뉴튼 소프트 제이슨을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시스템 텍스트 제이슨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단넷에서 이제 단넷 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코어에서 지원해주는 자체 시리얼라이저로 바뀌었습니다. 자체 시리얼라이저로 바뀌면서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이로 에러를 굉장히 자주 만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규칙이 좀 깐깐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썼던 뭐 num1 해서 따옴표에서 1을 해갖고 넣었을 때 이거는 그냥 int 1로 해갖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뉴턴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많이 떨리네요. 갖고 그냥 이렇게 썼던 것들이 이제는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보고 변환이 안 되고 그냥 사이로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new 해갖고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도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했을 때 결국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겠죠. 입력하실 때 입력에 대한 내용을 그 제이슨 객체를 좀 더 깐깐하게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서버 쪽에서 좀 더 이제 받기 좋게 뉴튼 소프트 제이슨 기존에 쓰던 2.2까지 쓰던 뉴튼 소프트 제이슨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그 누게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다가 이거를 쓰지 않고 이제 제이슨 컨버터를 쓰겠다. 요 내용을 누게에서 추가를 해주고 요 컨트롤러 위드 뭐 이건 MVC죠. MVC 내용에다가 뒤에 add 뉴턴 소프트 제이슨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존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2.0 그러니까 기존 버전을 쓰시면서 계속 써왔던 코드를 3.x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면은 제이슨을 그대로 쓰시기보다 그러니까 제이슨 객체를 그 뭐 잘 받으시면 상관없겠지만 기존 거를 변환을 했고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이슨 객체를 그 클라이언트 쪽을 전부 다 수정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이거를 쓰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폼 데이터와의 혼용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롬 바디와 프롬 폼은 혼용이 안 돼요. 프롬 바디가 들어가게 되면은 폼을 못 읽고 폼 바디가 없으면은 뭐 오류가 나고 왜냐면은 프롬 바디 형태로 바디를 계속 그 인코딩 모델 바인딩을 하려고 하는데 바디에 이제 제이슨 형태가 아니라 뭐 URL 인코딩 형태로 이제 폼 데이터가 그냥 들어와 버리면은 프롬 바디로 컨버전 그러니까 모델 바인딩이 안 되니까 사이로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냥 둘 다 널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프롬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폼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롬 바디는 바디를 전체를 읽어와서 그 한 개의 변수에 바인딩을 하는 거죠. 변수 데이터 클래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바디에 있는 스트링을 전부 다 가져와서 특정 변수에 하나 담고 제이슨 컨버터 디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해당 변수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즉 아래쪽 보시면은 프롬 바디에서 저는 파람1, 파람2로 이렇게 나눠서 받고 싶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고요. 프롬 바디, 데이터 모델, 파람 해갖고 이 변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파라미터, 프롬 바디 해갖고 이 형태로 그 데이터 모델이라는 형태로 파람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라서 이 네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 모델로 넣겠다. 즉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이트, 업무 사이트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웹 API를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뭐 웹에서 할 때는 웹에서 쓰고 뭐 다른 배치라던가 이런 데 쓸 때는 그냥 동일한 하나의 액션 메소드를 만들어 갖고 그냥 불러오고 싶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날로 먹고 싶은 경우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일단 프롬 바디가 생기면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jQuery AJAX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프롬 바디 형태에 넣기 위해서 폼 데이터 형태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데이터에다가 바로 시리얼라이즈해서 텍스트를 넘기면은
그건 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그 프롬 바디로 읽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프론트엔드 쪽을 전부 다 수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기존에 만들었던 배치들을 전부 다 이제 제가 만들었던 HTTP 클라이언트라던가 뭐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지금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을 경우에는 또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알아서 읽었는데 이거를 또 바꿔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또 불편하죠. 계속 제이슨 컨버터 이렇게 한 방에 끝내서 보내던 거를 이제 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보낼 거냐, 아니면은 액션 메소드를 두 개로 쪼개서 이게 각자 밖에 그 입력하는 부분을 별도로 처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분 마이크가 잠깐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뭐 구글링으로 시작을 해봤죠. 그랬더니 일단 프롬 바디를 무조건 써라 라는 형태의 답변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은 바이패스하는 형태의 인풋 포매터를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샘플 코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해당 포매터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폼으로 읽어올 수 있으면은 폼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니면은 프롬 바디를 통해서 가져오고, 동일 메소드의 이 두 개가 혼용이 가능한 그 혼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봤는데 뭐 여전히 한 개의 변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 처리용 데이터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해당 코드를 먼저 보시면은 내용이 보이실까요? 일단 바이패스 클래스입니다. input 포매터를 받아온 바이패스고요. 내용 자체는 읽을 수 있으면 읽어라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내용을 보시면은 request has from content type, 폼 컨텐츠 타입이면은 이제 뭐 true가 넘어오고, 아마 body에 넘어오면은 false가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이걸 만들어서 클래스를 add controllers 아래쪽에 옵션을 람다 형태로 추가를 해서 옵션에 input 포매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스타트업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해당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티켓 모델과 프롬 바디가 붙은 티켓 모델을 해서 모델 1, 모델 2를 만들었고요. 해갖고 그 호스트로 해갖고 넘긴 거는 모델로 정상적으로 받아오고요. 바디에다가 넘기면은 모델은 널이 되고 모델 2가 그 채워진 값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둘 중 하나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아래쪽 코드에서는 이제 모델 2가 들어왔으면 모델에다가 넣어줘라라는 형태의 그냥 치원해주는 형태로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없이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드 자체가 좀 지저분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모델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트링과 뭐 모델을 섞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를 좀 더 원했는데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jQuery처럼 만들면 좋겠다. 그냥 객체를 폼 데이터 형태로 이제 네이밍을 맞춰서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jQuery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쪽이죠. 자바스크립트랑 C샵으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서버 필터, 서버에서 받는 쪽에서 그 프롬 바디를 굳이 안 써도 바디 데이터를 자동으로 폼 데이터로 변경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필터를 하나 만드는 형태로 두 가지를 한번 해결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클라이언트 먼저인데요. C샵과 자바스크립트로 오브젝트 투 폼 데이터라는 형태로 그냥 컨버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C샵 같은 경우에는 리플렉션을 통해서 get타입을 갖고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변환을 해봤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뭐 오브젝트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네이밍을 꺼내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의외의 그 사용처가 생겼는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로 파일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익스플로러 10부터일 텐데 그 뉴 폼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그 기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때 보통은 그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그냥 데이터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제가 전송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전부 다 그냥 스트링 파일로 해서 보내고 추가적으로 파일을 이제 어펜드하는 형태로 해서 보내고 받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받아서 그 제이슨 컨버터의 디시리얼라이즈를 통해 제가 원하는 객체로 변환을 했죠. 결국에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바디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작업인 건데 이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제가 멀티파트로 보내든 기존의 포스트 그냥 일반적인 포스트로 보내든 간에 네이밍 룰에 따라서 그 컨트롤러의 모델 바인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투 폼 데이터 어레이라는 걸 통해 그냥 네임 그리고 밸류 형태의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그냥 폼 데이터에다 계속 어펜드를 해줬어요.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을 한번 잠깐 돌려볼게요. 이 내용이죠. 이런 형태로 그냥 만들어서 이제 다시 전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파트로 던지더라도 기존의 그 포스트 형태로 변수를 뭐 A, B, C 받았던 것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의외의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먼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브젝트 투 폼 데이터 어레이 해갖고 이건 자바스크립트 버전이고요. 그냥 어레이로 그 아까 전에 네이밍 룰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제기를 돌면서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드는 거고요. 이 부분이네요. 제기를 돌면서 만든 거고요.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가 오픈할 수 있으면은 뭐 공개된 장소에 올려서 같이 좀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폼 네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거는 이제 폼 데이터는 뭐 이걸 씀으로써 굉장히 이득이 많았는데 그 외에 오브젝트를 저렇게 만든다던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C샵 이제 저희 쪽으로 저희 웹 API를 쓰는 모든 사용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무조건 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폼 데이터 한두 개를 던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그리드 형태의 객체를 제이슨으로 압축해서 보낸다던가 뭐 리스트 여러 개를 보낸다던가 이런 모델이 커질수록 이게 불편하죠. 저런 형태로 이제 컨버터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상관이 없지만 단순히 API 문서라던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나 자바스크립트 쪽은 저런 멀티파트 전송 시에도 폼을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전역 필터를 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 이제 코어 문서를 찾아보니까 일단 서버 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인증 다음에 리소스 필터 그리고 모델 바인딩.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은 모델 바인딩인데 모델 바인더를 직접적으로 수정하기는 제가 뭐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 예시들은 이제 제네릭한 형태라기보다는 좀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모델 바인딩을 뭐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예시는 있던데 그 부분까지 손대긴 좀 그렇고 그래서 리소스 필터에서 바디를 만약에 제이슨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 바디에다가 담아서 왔다라고 하면은 바디를 읽어다가 폼 데이터로 변형하는 필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브젝트를 받아서 이 경우에는 제가 J 어레이랑 J 프로퍼티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뉴턴 소프트 제이슨을 그 누계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보이는 그대로 제이슨 어레이와 제이슨 프로퍼티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뭐 간단하게 제이슨 어레이 그리고 하위가 있느냐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그냥 제규를 돌면서 그 리스트 스트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서 제이슨 컨버터를 추가를 했으니까 제이슨 객체가 따옴표가 있든 없든 제가 원하는 모델에다가 그 디시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필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를 했어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리소스 필터고요. 리소스 필터고 그리고 리소스가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리소스 필터 처음에 읽어 들어온 게 시작이 되면은 컨텍스트에서 리퀘스트를 가져다가 그 업세트 쪽에 미디어 타입을 확인합니다. 미디어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이슨이 맞다. 그리고 이게 지워야겠네요. 이게 폼 컨텐츠가 아니다. 폼 컨텐츠가 없다라고 보이면은 여기서 일단 요 딕셔너리 스트링 그리고 스트링 밸류즈는 요 아래 보이시는 폼 컬렉션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요거 그대로 해서 그 await 해서 바디를 읽어다가 요 바디를 아까 보셨던 그 오브젝트에 담아서 그 리스트에다가 전부 그냥 글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인풋 네임의 그런 규칙을 맞춰주는 거죠. 아래쪽에 그냥 간단하게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것을 그 MVC 처음에 스타트업 쪽에다가 필터를 전역으로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예제도 있었고 해서 물론 이렇게 변형하는 예제는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프롬 바디를 버리고 전역으로 사용하자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나중에 만약 프롬 바디를 사용해야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어트리뷰트에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트리뷰트에다가 이제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냥 어트리뷰트를 받고 iResource 필터 동일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쵸? 방금 전 코드랑 동일하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어트리뷰트 쪽에다가 컨트롤러 이제 최상단에다 하면은 당연히 컨트롤러 전체에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액션 메소드 단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프롬 바디에서 제가 이제 인풋이라는 이제 객체로 던진다면은 이제 인풋 객체로 받아올 수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마 이거겠죠. 여기서 프롬 바디를 썼으면은 인풋 객체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데 분할해서 받는다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스트링이라던가 뭐 그런 분리해서 포스트 값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겠죠. 포스트랑 동일하게 프롬 바디도 쓸 수 있으니까요. 결론입니다. 좀 일찍 끝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만듦으로써 장점은 프롬 바디를 안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변수에 바인딩이 되니까 데이터 클래스를 안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프롬 바디가 있다고 하면은 저거를 단순히 스트링으로 읽어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을 가지고 제가 프롬 바디 스트링으로 받아오려고 그러면은 사이로 에러가 떨어집니다. 미디어 타입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변환할 수 없다는 오류가 떨어져요. 사이로 아니면 400 에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필터 형태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고 기존의 뭐 속도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프롬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제가 이걸 쓰실 분들만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죠. 하지만 단점을 보면은 바디 데이터를 이제 강제로 폼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바디를 읽어다가 제가 임의로 만든 그런 폼 데이터로 변형을 하고 그 이후에 모델 바인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환 순서가 생기고 약간의 오버헤드는 걸릴 수 있습니다. 성능이 조금 저하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 업무 사이트 위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아마 대용량으로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대규모 사이트라던가 이런 쪽에 만드신다면은 성능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적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일단 테스트하면서 만든 간단한 컨버전 클래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정도로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거나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단 그리드라던가 이런 뷰 모델에 이제 뭐 프로퍼티가 뭐 리스트랑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그 부분은 딱히 문제는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네,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따로 올라온 질문 답변 내용은 없는데요.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지금 네, 시간대도 늦고 해서 이제 참석하실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을 예, 원래는 이제 15분에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조금씩 당겨서 지금 종료를 하고 9시 10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현무님, 그 화면 종료 부탁드립니다.